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부모님이 해주는 집을 공동명의로 하고 혼수도 해오라는 예랑과 예비시모에게 거지라 놀리며 파혼했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9살이고 예랑은 저보다 2살 많은 남자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요구 때문에 파혼을 했어요. 저희 아빠는 예비시모와 예랑에게 너희들은 거지들이다 이렇게 대놓고 말씀하셨어요. 저와 예랑은 같은 곳으로 유학을 다녀왔더라고요. 유학 갔을 때 얘기를 하다가 친해지게 되어 사귀게 되었습니다. 예랑과 저는 유학 기간이 겹치는 기간도 있었는데 그때 왜 우리가 만나지 못했을까 하며 아쉬워하기도 했어요. 나이가 차다 보니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양가에 인사도 드리고 상견례도 했어요. 저희 집은 좀 넉넉한 편이라 저의 유학 비용을 부모님이 무리 없이 지원해 주셨습니다. 얘랑은 유학 생활을 본인이 부담한 것이라 모은 돈이 얼마 없다 하더군요. 얘랑은 평범한 중소기업을 다니는 사람입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집을 구하는데 저희 아빠가 하나밖에 없는 딸 편하게 살도록 해주고 싶다고 서울에 아파트를 사주겠다 하셨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40평대 아파트 정도 살 수 있는 금액을 지원해 주신다 하셨어요. 엄마와 함께 발품, 손가락품을 열심히 팔아 신혼집을 구했어요. 제 명의로 집을 사게 되면 증여세가 어마어마하게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빠 명의로 집을 샀습니다. 추후에 저희가 돈을 모아 증여세를 내고 제 명의로 돌리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고요. 어느 날 출근하는 길이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받아봤더니 예비시모였습니다. 대화한 내용을 생각나는 대로 적어볼게요. 집은 구한 거니? 어디에 어떤 집으로 구한 거니? 네, 어머니. 저희 부모님께서 크게 도와주셔서 감사하게도 집 잘 구했어요. 참고로 여자가 잘해야 집이 잘 된다. 네? 집 명의는 네 명의로 했니? 아니요, 저희 아버지 명의로 했어요. 나중에 제 명의로 하기로 했고요. 남녀가 부부가 되면 내 거 니 거 따지는 거 아니다. 너희 아버지한테 공동 명의로 돌려달라 말해라. 결혼하면 모든 게 공동재산이지 이게 뭔 일이라니? 이 말에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일단 대충 전화를 마무리하고 예랑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방금 어머니와 통화한 내용을 말하고 이게 말이 되냐고 따졌습니다. 얘랑은 결혼하면 남자 쪽을 따르는 게 맞다고 하더군요. 내가 집을 해가면 나머지는 얘랑 쪽에서 해오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 했더니 남자가 혼수를 해가면 그게 무슨 망신이냐? 주위에서 알면 나는 뭐가 되냐? 일단 혼수를 네가 해오면 나중에 주겠다 이러는데 정말 정신이 아찔하더군요. 얘랑의 생각이 이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얘랑의 생각이라기보다는 예비시모에게 교육받은 대로 얘기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오빠가 늘 말하던 데이트 비용 반반, 남녀 평등 이런 것들은 다 뭐였냐? 내가 100번 양보할 테니 그럼 오빠가 집값의 반을 내라. 그럼 내가 혼수를 해가겠다 말했더니 자기는 돈이 없다고 하더군요. 나는 어쨌든 말도 안 되는 것을 받아줄 마음이 없으니 당분간 연락하지 말고 지내자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예랑과 예비시모의 전화로 핸드폰에 불이 나더군요. 전화를 끄고 출근했어요. 그리고 퇴근하면서 전화를 켰더니 부재중 전화와 문자, 카톡이 쏟아지더군요. 예비시모는 내가 한 말에 마음 상한 것이냐? 내가 한 말 틀린 거 하나 없다. 어디 가서 물어봐라. 여자가 남자 위에 서려고 하면 안 된다. 상견례까지 했는데 어른 전화를 피하는 것은 어디서 배워먹은 것이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얘랑은 연락 좀 해줘. 기분 상했냐? 일단 만나서 대화로 하자. 원래 결혼 준비하면서 다들 다투고 그런다더라. 그러니 만나서 대화를 해보자. 이런 내용으로 톡을 보냈더군요. 집에 가서 부모님께 전부 얘기했습니다. 아빠는 화가 나셔서 결혼 없었던 것으로 하라고 하셨어요. 저희 엄마는 식장까지 다 잡았으니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해보자고 하셨고 아빠는 탐탁치 않은 표정이었지만 엄마의 뜻에 따랐습니다. 예랑에게 문자로 다음날 만나자고 했어요. 만날 장소와 시간을 문자로 보냈는데 바로 전화가 오더군요. 받지 않고 전화기를 꺼버렸습니다. 다음날 무슨 정신으로 회사에서 일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멍한 정신을 가다듬고 버티다가 퇴근을 했습니다. 회사 앞에서 부모님을 만나 약속 장소로 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얘랑은 예비시모와 함께 들어오더군요. 얘랑이 먼저 왜 전화를 안 받고 잠수를 타냐고 하더군요. 저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다고 대답했어요. 예비시모는
도대체 연락을 안 받은 이유가 뭐냐? 내가 한 말에 정말 마음이 상한 것이냐? 그러면 나는 정말 서운하다. 이러더군요. 저는 우리 신혼집으로 마련한 집은 우리 부모님이 열심히 모은 돈으로 해준 집이다. 솔직히 얘랑이 집값을 보탠 것이 조금도 없는데 공동명의를 얘기하는 것은 사기꾼이나 하는 짓이다. 게다가 혼수까지 나에게 해오라고 했는데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했습니다. 제 얘기가 끝나니 얘랑은 얼굴이 빨갛게 변해서 말을 하더군요.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하냐? 내가 돈 없다고 하지 않았냐? 그래서 혼수 너가 해오면 내가 그 돈을 주겠다고 하지 않았냐? 그리고 집 문제는 결혼하고 나면 아버님께 돈을 갚는다고 했다. 그 돈 누가 갚을 거라고 생각하냐? 나도 돈을 못해서 아버님께 그 돈을 갚을 생각이다. 그렇게 갚다 보면 나도 집값에 돈을 보탠 것이 되지 않냐? 이런 얘기였어요. 말은 길게 했는데 기억나는 내용이 이 정도예요. 그리고 얘랑은 참 어이없는 마무리 멘트를 날리더군요. 너가 이렇게 나올 줄을 몰랐다. 너는 돈만 따지는 사람인 것 같다. 내가 널 뭘 보며 결혼을 결심했는지 모르겠다. 이러는 거예요. 옆에 있던 예비시모는 여자가 그렇게 돈돈거리면 못 쓴다 했어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어떻게 받아쳐야 할지 모르겠는 와중에 저희 아빠가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큰 소리를 낸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다. 나는 60년 가까이 살면서 거지도 이런 거지는 처음 본다. 처가에 돈이 있으면 처가 돈에 욕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려 노력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대놓고 돈을 뺏으려 하는 것을 보니 정상적인 사람들은 아닌 것 같다. 아이는 아직 어려서 뭘 모를 수 있지만 그 부모가 나서서 사돈의 재산을 탐내는 것은 심각하다. 거지는 동냥할 때 최대한 비굴하게 굴어야 한다. 거지가 오히려 큰 소리를 치고 당당하면 동냥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당신들은 정신이상자들 같으니 우리와 인연은 여기까지이다. 이렇게 말하고 나가자고 했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 내가 사람을 잘못 봐서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아 죄송하다고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아빠는 작정하고 사기치려고 덤비는 사람에게는 당하게 돼 있는 것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결혼 전에 그것들이 본색을 드러냈으니 다행이라 생각하라고, 결혼하고 아이 낳은 후에 본색을 드러냈으면 어쩔 뻔했냐고 하셨습니다. 맞는 얘기 같았어요. 집에 도착할 때쯤 얘랑으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며칠 뒤면 우리 아버지 생신이다. 그때 와서 우리 엄마 일손 좀 돕고 예쁨 좀 떨면 엄마 화가 풀릴 거다. 좀 더 노력해줘라. 난 너랑 꼭 결혼하고 싶고 평생 함께하고 싶다. 이런 내용의 문자가 왔는데 참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인 줄 몰랐네요. 나는 더 이상 인연을 이어가기 싫다. 우리 아빠 말씀대로 미친 사람들과 어울리며 같이 미쳐가고 싶지 않다. 오빠와 오빠 엄마에게 맞는 여자를 만나라. 이렇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잠시 후에 예비시모한테도 문자가 오더라고요. 네가 그렇게 기가 세서 우리 땡땡이가 기죽어 살겠다. 곧 시아버지 생신이니 그때 와서 일이나 거들어라. 이러길래 그렇게 거지 취급을 당한 거 기분도 안 나쁘시냐? 거지의 정신이상자들과는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다. 나이 많은 사람이라 내가 지금 존댓말을 해주고 있지만 인간 같지 않은 것들한테 나는 나이 불문하고 쌍욕도 한다. 다음에 나한테 연락할 때는 쌍욕을 먹을 각오로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얘랑과 예비시모는 난 거지야. 정말 난 거지야. 근데 돈을 보니 욕심이 나. 너네 돈 많으니까 그 돈 좀 나눠 쓰자. 돈 많으면 그래도 되잖아. 이런 얘기를 당당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손발이 오글거리고 자존심이 상해서 이런 얘기 절대로 못할 것이라 생각해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당당한 태도로 오히려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던 얘랑과 예비시모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지 정말 인생이 불쌍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저희 아빠에게 거지 취급을 받고도 저에게 일손도우러 오라는 말이 나오는지 참, 저희 아빠 말씀대로 결혼 전에 알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겨야 할 것 같아요. 그 후로 며칠에 한 번 얘랑에게 문자가 오길래 읽지도 않고 차단해버렸습니다. 얘랑은 자기 엄마에게 교육받은 대로 한 것 같아요. 근데 자기도 30이 넘은 나이에 그런 판단이 안 되니까 그런 행동을 했겠죠. 아니면 돈을 보니 자기도 욕심이 생겼던 것인지도 모르고요.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긴 하지만 이젠 그런 마음 다 사라지고 그냥 똥 밟았다는 생각만 듭니다. 똑똑한 처자네요. 분명 비슷한 분 만나실 거예요. 나중에 좋은 분 만나 행복하게 사는 모습 보여드리면 됩니다. 똑똑하셔서 충분히 그러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멋지십니다.